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44회 1부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이제 가상 공간에서 브랜드의 신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패션 알고 있었군요. 네. 예. 패션계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인데요. 3D 패션 콘텐츠를 만드는 SJ 클로라는 회사에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브랜드를 론칭하고 패션쇼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출구를 찾는 패션 브랜드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패션업계 구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는 스타트업, 패션 업계에서도 그 바람의 물결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요. 네, 144회 1부 시작할 텐데 출석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황하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 참. 예. 안겨줘. 네? 안겨줘. 저? 아 미안해요. 아니, 본인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남한테 시키기만 해요.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 강릉 여행 다녀왔어요. 강릉. 네. 지난번에 간다고 했었나요? 원래 그때 계획만 한다고 했었는데 진짜 다녀왔는데 거기 아르테 뮤지엄이라고 아르테 미디어 뮤지엄? 아트 박물관 아시는구나. 예. 모르는 걸로. 아니, 미디어 아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강릉, 여수, 제주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채만한 호랑이가 막 있고 네. 뛰어다니고 막 봉황이 날아다니고 막 폭포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진짜 약간 환상적인 느낌? 진짜 내가 꿈에서나 나올 만한 게 눈앞에 있으니까 진짜 좋았어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네,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막 진짜 강추요. 강릉 가시면은 꼭 가보세요. 강릉. 가족 단위도 많더라고요. 애기들이랑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강릉 하면 최근 영화가 생각나네요. 최근 무슨 너무 영화죠? 설명했죠. 무슨 강릉. 장혁 나오는. 강릉. 저도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형이 그 영화를 아는구나. 양한나 벨리사의 교회 오빠가 만든 영화. 감독을 한. 네, 감독을 한. 교회 오빠면 굉장히 가깝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구나. 예, 우리 태근이 형. 네, 안녕하십니까. 태권 빌리사입니다. 네. 얼굴 색깔이 제대로 들어왔네. 어떻게 된 거지? 뭐 그건 그렇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울했죠. 왜요? 세금. 세금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내 연봉을 그냥 꼬라봤죠 그냥. 곡소리 나오는. 아니 근데 세금을 지금 뭐 이래저래 다 합쳐서 몇 억을 내셨다고. 그러니까 아니. 연체료만 얼마라고 했죠? 1,200만 원. 1,200만 난 그것도 연체료까지 있는 줄 몰랐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 강남 사는 사람들이 정부를 싫어하는 거야. 네? 집 한번 갈아타려고 하다가 이거 했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정부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죠. 뭐. 네, 좋은데 세금 많이 쓰이겠죠. 내면 애국자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일은 없으셨고. 네,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없었나? 생각해 보면 진짜 없었네. 좀 재미가 없나? 알겠어요. 나도 강릉이나 가야겠다. 네, 강릉 가서 강릉 영화 보고 오세요. 예, 우리 B급 인생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B급 인생입니다. B급 인생은 뭔가 있겠죠. 저 반가운 소식 하나. 패션쇼에 광고가 들어와서 지금 제 시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뭡니까? 그 섬산연에서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에서 네. 7월 10 잠깐만요. 이게 편지.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네. 제주 신화월드라는 곳에서 신화월드 CEO 포럼을 합니다. 예. 섬유 패션업계 CEO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간단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친목 모임 및 그 네트워크를 쌓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섬산연의 섬산연 홈페이지에 가면 그 신청하기 페이지가 있고요. 미디어 패션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해도 신청서 할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아 배너가 있습니까? 네. 미디어 패션쇼로 생각 중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도 있겠죠? 그럼요. 참가비는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110만 원이니까 사실 2박 3일이니까 2박 3일이에요? 네, 항공권하고 호텔 특급 호텔까지 다 하니까 솔직히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전체 패키지 중에. 그러니까 2박 3일이면 뭐 네. 꼭 패션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만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선유 패션 업계 CEO 포럼이니까 일단 CEO예요. 그래요? 대충 뭐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도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 안 되겠네.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아니 주최하는 한별리사가 행사입니다. 간다 그러면 나도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CEO라면서. CEO 아니야? 당신 대표잖아. 섬유산업하고 아니 상관없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사실 뭐 비즈니스 하시면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이런 모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로 비즈니스에 좀 보탬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B급 인생은 뭐 3, 4년 말고는 딴 건 없어요? 아니 뭐 소소한 건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예. 환경은 어떻게 왜요? 되세요? 뭔데요? 그 펀딩 얘기도. 네. 이게 참 이게 의뢰 입장에서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 안 했어요? 네, 와디즈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속에서 막 부르르 끓었는데 쉽지 않군요. 그렇다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심사 오픈 안 해주고 예정 안 해주면 뭐 말짱 꽝이 되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에서 부르르 끓으면서. 일주일 정도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심사 다 끝났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거가 그 방송되는 데쯤에는 이미 와디즈의 알림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거 방송 들으시고 그리고 보시고 바로 와디즈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이런 거 알려주셔야죠. 산티아고 팬츠 혹은 알베르기의 페니페이퍼 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알아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 뭡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패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B급 인생이 예측했던 대로 드라마틱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많은 브랜드들이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해 패션을 비롯한 내수 시장의 정상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아웃도어에서는 노스페이스가 45% 상승했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27%, K2 12%, 블랙 야크 16%, 네파 12%, 코오롱 스포츠 46%, 아이더 7%, 컬럼비아 25%, 밀레 10%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브랜드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23% 높았고 전주에 비해서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성복에서는 쉬즈미스가 20%, 지센 8%, 크로코다일 레이디 15%, 올리비아 하슬러 28%, 올리비아 로렌 28%로 집계됐고 남성복은 편집숍 웰메이드는 17%, 올포유 16%, PAT 21%로 전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골프웨어는 JDX 멀티스포츠가 12%, 파리게이츠 23%, 와이드앵글 3%, 카스텔바작 10%, 팬텀 21%, 핑 21% 등으로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아동복에서는 뉴발란스 키즈 57%, MLB 키즈 31%, 칸골 키즈 115%, 블랙 야크 키즈 42%,
닥스키즈 10%, 노스페이스 키즈 33%, 네파 키즈 14%, 티파니 키즈 32%, 헬지스 키즈 3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4월 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패션 매출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이 정도면 드라마틱한 상승률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월부터 첫째 주, 둘째 주가 안 좋았는데 그렇게 안 좋았는데 셋째 주가 확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주만을 아마 신장률을 뽑았으면 이거 대비 한 2배 정도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 실적이 나온 거예요. 솔직히 지난주는 요게 실적이 나왔던 17일까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이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된 이번 주 매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요때쯤에는 요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신장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주요 복종별로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브랜드들은 모두 다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거의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던 브랜드들 중에서는 하락세를 보이는 데도 있겠죠.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지난 해에 좋아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그런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뭐 내부적으로 조금씩 브랜드별로 그 하락한 브랜드의 속사정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다 그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나름 기분 좋네요. 드라마틱하네요. 내 주머니에 돈이 꼽히진 않지만 이 패션 업계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아주 좋은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중 절반가량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어허. 주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하위 5개 업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명품 플랫폼 트렌비는 매출액보다 적자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5개 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대체적으로 상승해 패션 플랫폼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요 이커머스 기업의 전자 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실적을 보면 무신사의 지난해 단독 매출은 4,02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656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3.7%,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97.6% 상승한 겁니다. 이어 오케이몰 매출은 27% 상승한 2,885억 원, 영업이익은 71% 상승한 214억 원이었고 난다는 매출은 소폭 하락한 2,273억 원, 영업이익은 324억 원, 엔라인은 매출은 926억 원, 영업이익은 8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매출이 전년 대비 30% 하락한 866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1억 원을 기록했고 발라는 매출 522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5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어 1300K 등 다수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NHN 위투는 매출은 229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2억 원. 트렌비는 매출은 217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30억 원. 허허. IS 이커머스는 매출 9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처럼 하위권 플랫폼들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이유는 거래액을 늘리기 위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매출보다는 거래액 중심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투자 시장의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살펴봤는데 네. 심각하네요. 네. 요게 저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모르고 이제 공시 자료를 쭉 보다가 이 정도면 기사거리가 될 것 같아서 조사를 해본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이 기사를 보고 바로 트렌비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갖고 사실과 다르다.
근데 내 생각에는 사실과 다른 게 공시를 보고 썼는데 사실과 다른 게 뭐 있어? 뭐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자기네는 공시는 그렇게 했지만 글로벌에서 여러 가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을 다 포함을 하면 네. 96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알았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 반론 보도를 제가 바로 실었죠. 그런 걔네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트렌비에서도 관심을 갖는군요. 근데 사실 트렌비나 뭐 반란 이렇게 명품 플랫폼을 추구하는 플랫폼들이 그러게. 초반에 서비스 런칭하고 나서 이 영화 배우 김희애 씨, 그러니까. 김혜수 그쵸. 굉장히 당대 네로라 하는 그 배우들을 모델로 기용을 했는데 지금은 종적을 싹 감췄어요. 아니던데? 지금도 해요. 지금도 안 나오던데. 김혜수 지금 반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계속 골프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시장에서 빨리 치고 나가고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 부풀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이럴 때 이런 그 명품 플랫폼 같은 경우는 또 욕심내 가지고 물건 아무거나 가지고 오다가 바품 논란 한번 또 터뜨리면 아이고. 바로 죽는데요. 네, 다음은 디자이너 듀오 강혁이 하이엔드 골프웨어 브랜드 고스피어를 런칭한다는 소식인데요. 고스피어는 물체가 블랙홀 영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을 뜻하는 에리고스피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했습니다. Go get your spear, 고스피어를 슬로건으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스포츠인 골프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 자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2년 연속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 수상자로 선정된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이너 듀오 강혁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해 전라인 디자인을 디렉팅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스피어는 전 제품의 80% 이상을 리사이클 원단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DNA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예, 하이엔드 골프웨어 브랜드 고스피어 런칭 소식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가 블랙홀 영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야. 에르고스피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빠지기 직전에 탈출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구간을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구간. 표현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브랜드에서도 녹여내겠죠. 너무 어렵다는데. 그렇게 집중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집중. 너무 어려. 형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강혁이 좀 유명한 사람입니까? 두 명인데. 그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쪽 업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쪽 업계에서 디자이너. 세계에서는 디자이너 삼성 디자인 펀드가 일단은 거기 삼성 디자인 펀드에 선정됐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2회 연속 됐나 근데 그렇죠. 얘는 2회 연속 한 거고 뭐 어쨌든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시니어 디자이너고 이게 강혁이라는 친구랑 하나는 또 다른 미니의 두 명이 맞아요. 지금 듀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은 강혁으로 썼는데 또 한 명은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저희 그 패션쇼에서 몇 년 전에 그 신진 디자이너 특집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나온 분은 아니신 거죠? 신진 디자이너라고 보면 어렵게 이 정도. 아니 그럼 신진 디자이너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그 뭐 구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네 그분은 아닙니다. 그럼 네. 됐어요. 여기까지. 아는 사람 아닙니다. 어쨌든 골프웨어를 이렇게 어떤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하이엔드 스타일로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기대가 돼요 일단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골프웨어 브랜드들이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들이 더 잘 되거든요. 하이엔드 그 브랜드들이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말번 말보는 제일 인드버그라든지 아페세 골프라든지 뭐 그런 브랜드들이 잘 되거든요. PXG도 그렇고.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시각은
이 국내 소비자들이 이 뭐 냄비 근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아니, 시각으로 공으로 좀 본다, 프로그램을 약간 해줄 수 이렇게. 있는. 호구로. 그렇게 해석하면 예.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대. 알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마음이고. 하이엔드 골프웨어 브랜드 고스피어. 저희도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게요. 좀 힙하게 나올 것 같긴 하긴 한데.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해외 명품 브랜드의 국내 매출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동안 유한 회사인 루이비통 코리아, 에르메스 코리아, 샤넬 코리아 등 국내 투자 해외 기업은 그동안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법 개정으로 실적이 공개돼 이들의 매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건데요. 실제로 전자 공시 시스템에 제출된 국내 명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에르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에르메스는 지난해 매출 5,275억 원, 영업이익 1,705억 원, 당기순이익은 1,253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32.3%에 달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 영업이익은 28%, 당기순이익은 27% 상승한 겁니다. 루이비통은 매출 1조 4,680억 원, 영업이익은 3,018억 원, 당기순이익은 2,249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40.2%, 영업이익은 98.7%, 당기순이익은 220%나 증가했습니다. 샤넬도 비슷한데 지난해 매출 1조 2,238억 원, 영업이익은 2,490억 원, 당기순이익은 1,79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매출은 31.6%, 영업이익은 67%, 당기순이익은 68%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크리스천 디올은 지난해 매출 6,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9% 늘었고 프라다는 4,213억 원, 티파니 2,881억 원, 불가리 2,723억 원, 발렌시아가 1,350억 원, 페라가모는 1,22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이야. 매출을 저희가 뭐 가늠만 했지 정확한 수치는 몰랐는데 네,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이제 전자공시가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좀 공개가 됐네요. 국내 대형 백화점 매출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아니 그 정도는 안 되죠. 1조 되지 않았어요? 그때 국내 백화점 매출 1위 쪽 10조. 아 개별 점포. 개별 점포 점포 정도. 1조 클럽이 10개 됐었죠. 네. 아니 근데 루이비통이랑 이제 샤넬이 1조를 넘어선 매출을 기록했는데 대단합니다. 아니 이게 루이비통이 딱 공개되자마자 우리 국내의 매출 순위 기업들 이게 순위가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요. 일단 제가 조사한 거로는 삼성물산이 뭐 1등인데 그거 제외를 하면 루이비통이 바로 2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3등으로 올라가요. 나이키는 명품이 아닌데 1조 4,500억 정도가 돼요. 나이키 매출.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명품하고 글로벌에서 선호하는 명품하고 좀 달라요. 아 다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루이비통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이죠. 난 요새 루이비통 누가 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살 줄이야 몰랐네. 좋아하죠. 루이비통. 그래요? 이 세 개 중에는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진다면 뭐 에르메스가 월등하죠. 브랜드 선호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매출 집계를 보니까 에르메스 매출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러니까 매장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수가 많죠. 명품 시장이 국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커졌냐. 요것도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젊은 층들이 명품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 플렉스 그런 그쵸. 트렌드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큰 것은. 또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코로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해외에서 많이 구매했던 그 수량이 다 국내 수요로 국내 매출로 잡힌 거죠. 옛날 같으면 뭐 만약에 프랑스를 갔다 그러면 프랑스 어디에서 현지에서 이제 가방도 사고 훨씬 싸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갔는데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명품 시장으로 이렇게 몰렸다는 거. 알겠습니다. 여행 수요가. 지금
저희 뭐 미디어 패션쇼에서 또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음은 LF가 글로벌 스포츠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의 국내 판매권과 영업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리복은 영국에서 탄생하고 미국에서 급성장한 스포츠 의류와 용품 브랜드로 1895년 육상 선수로 활동하던 조셉 윌리엄 포스터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창립 초기 최초의 스파이크 러닝화를 출시해서 올림픽 육상 선수들로부터 최상급 품질을 인정받으며 명성을 쌓아나갔는데요. 조깅 문화가 보편화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후 의류, 액세서리, 아동용 아이템까지 품목을 늘리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스포츠 브랜드로 발돋움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리복의 상품 라이선스와 국내 영업에 대한 권한을 획득한 LF는 홀세일과 온로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브랜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LF에서 리복을 만나볼 수 있게 정규를 하게 되겠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리복이 저희 학창 시절 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브랜드인데 조금 이제 침체되면서 2류, 3류 정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리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훌륭한 브랜드죠. 글로벌 브랜드고. 좋아, 괜찮아. 그게 원래 이제 나이키에서 인수를 해서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나이키에서 버린 거예요 지금. 나이키는 죄송합니다. 아디다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라이선스 관리하는 회사가 지금 갖고 있다가 그 회사와 LF가 이제 계약을 한 거고. 근데 이게 그쪽에 스포츠 쪽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리복이 그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아카이브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다. 다 소멸됐다. 관리를 못해서. 불에 탔나? 어쨌든 그래서 더 이상 갖다 먹을 게 없으니까 새로운 것도 개발이 안 되고 아카이브도 다시 재등록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뭐 펌프 계속 나오고 나왔던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스포츠 브랜드가 다 상승되는데 리복이 되게 괜찮은 브랜드인데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LF는 얘네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스포츠 브랜드, 제대로 된 스포츠 브랜드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 좀 리복을 했기 때문에 그 수건 사업 하나를 풀 수도 있고. 근데 또 이것도 LF 가서 저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한 명이 본인도.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약간. 근데 어쨌든 LF라는 그 조직 문화에서는 요런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업계의 일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패션쇼에서 이 리복의 브랜드를 좀 스페셜로 준비해가지고 시리즈물로 만든 건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LF에 나중에 돈을 받고 먼저 해주는 거지.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대선을 할지 어쩐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리복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국내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리복이. 리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그거죠? 탁 하면서 이종원. 그러니까 이종원 그 광고. 모든 교실에서 다 그거 의자 위에 올라. 의자 많이 부서뜨렸어요. 많이 부서뜨렸습니다. 예, 저도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추억성까지 만나봤고 패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